화폐 단위 변경, 즉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얘기가 요즘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라고 선을 그었죠. 국회에서는 다음 달 공개 토론회도 열립니다. 이 리디노미네이션이 뭔지 지금부터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리디노미네이션, 이게 뭐 화폐 개혁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폐 단위 변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이게 뭔지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화폐의 일단 액면 가격을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이거를 1원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1,000원을 아예 화폐 단위도 바꿔서 뭐 1환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네.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쟁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1953년에 100원을 1환으로 바꾼 적이 있고요. 네. 1962년에 군사정부 하에서 다시 10환을 1원의 형태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변화를 겪긴 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동남아 여행 가보면 일부 나라에서 지폐에 0이 너무 많아서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달러나 유로 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오면 여기 또 0이 많아서 헷갈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바꿀 때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화폐 개혁을 했던 나라들을 보면 대개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화폐의 동그라미가 많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경우로는 짐바브웨 같은 나라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 100억 짐바브웨를 1짐바브웨 달러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네. 2009년에 다시 1조 짐바브웨 달러를 1짐바브웨 달러로 바꾸고요. 그렇지만 결국 이제 경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네. 2014년이 되면 달러화나 유로화 또 남아공의 화폐 또는 보츠니아의 화폐를 같이 쓰기로 하면서 사실상 자국 화폐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너무 돈에 동그라미가 많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네. 없애는 형태로 진행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지하 경제가 양성화된다. 이게 찬성하는 분들의 논리거든요.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일단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집 안에 있던 지폐를 가지고 나와서 다시 금융기관에 변화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집 안에 있던 돈들은 다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가 1962년에 화폐 개혁을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당시에 이제 군사정부 하에서 결국 경제 개발을 위한 자원 동원이 필요했고요. 이를 네. 위해서 집에 있던 돈들을 가지고 나오게 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결국은 다 가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실물 자산으로 변환시키거나 또 다른 나라에서는 아예 외국으로 자본을 유출시키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특히 이 화폐 개혁이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자본을 동원하는 즉 집안에 있던 돈을 끌어내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대개 실패한 경우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찬반 양측의 입장을 또 보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경기 부양 효과가 날 수 있다. 이게 찬성 쪽이고 물가가 올라서 오히려 부담이 될 거다. 이게 반대쪽 얘기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있던 돈을 가지고 나오게 되면서 대개는 실물 자산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비롯해서 다른 실물 자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네. 하나는 예를 들어서 1,950원이라는 가격이 있다고 하면 이걸 네. 갖다가 동그라미 3개를 덜어내게 되면 1.95로 바꿔야 되는데 네. 결국 이제 1.95로 바꾸기가 어려우면 1.9 내지는 2.0으로 실제로는 올리면서 바꾸게 될 그렇죠. 절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대개 이제 물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실제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근데 사실 모든 것을 다 고려해 보면 화폐 단위를 바꾸다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히 이제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용이 꽤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현재 나와 있는 모든 화폐들을 다시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추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직접 비용이 수천억에서 수조까지 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네. 통상적으로
이러한 직접 비용 이외에 간접 비용들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모든 금융기관과 기업의 회계 및 전산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고요. 네. 또 ATM 기계를 비롯해서 각종 결제 수단들에 사용되는 것들도 모두 변환시켜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금융업이나 유통업, 관련 운송업 등을 비롯한 여러 산업들이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주가 보니까 ATM 관련된 업종의 주가가 좀 오른 측면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아까 예를 설명해 주셨지만 리디노미네이션 한 국가들의 사례가 좀 있잖아요. 결과가 어땠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사실 아주 유명한 사례는 2009년도에 북한의 경우가 있습니다. 네. 2009년도에 북한에서 대대적인 화폐 개혁을 실시했었고요. 네. 이 화폐 개혁이 아주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당시에 신권, 국권 100원을 1원으로 변환시키게 되는데 그 네. 과정에서 변환할 수 있는 한도를 둡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 변환할 수 있는 한도 이상의 돈은 정부가 사실상 몰수하는 것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사실상 정부가 가져간다고 몰수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경제 시스템에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국의 위안화나 미국의 달러화에 오히려 북한 경제가 더욱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연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도에서도 리디노미네이션이 아니지만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네. 신권하고 국권을 변환하는 형태인데 이때 인도에서 이 변환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둡니다. 네. 그랬더니 국민들이 사실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도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요. 그 부작용이 상당 기간 지속됐던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이주열 하는 총재도 그렇고 지금은 이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가 아직 불확실하고 성장률을 낮출 정도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